안녕하세요. 초보 투자자와 전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길라잡이 토르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 시 반드시 봐야 할 기업 재무제표 1탄 영상입니다. 기업 분석은 장기, 중기, 단타 시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타에 왜 기업 재무제표를 보느냐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든 단타든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더라도 자칫 물렸을 때 탈출 가능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하기에 단타 시에도 재무제표는 최소 기본적인 부분은 보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그 기업 분석만 잘한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부실기업이나 엉망인 작전주에서도 세력들에 의해서 급등하며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깡통을 차거나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의 공통점은 10번 수익을 내다가도 회복불능한 부실기업 투자로 인해 그동안의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조차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행여 비싸게 들어가 물리더라도 나중에 강세장이나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탈출할 수 있는 종목, 즉 기업을 매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그 순환매에 포함된 종목인지 아니면은 소외 섹터인지 아니면 그 정부 정책에 포함된 정책 수혜주인지를 예를 든다면 그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그릴 정책주인지 아니면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백신 관련 섹터인지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시장의 수급은 늘 그래왔듯이 돌고 돌기에 앞으로 그 순환매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섹터 등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떤 걸 취급하는지 모르고 매수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하루에 그 거래 대금이란 하루에 사고 팔고 이루어지는 금액입니다. 하루 거래 금액이 100억 미만인 종목, 흔히 이런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안 걸릴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 금액이 14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 주문창에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쉽게 되지 않고 내가 수익권에 있어 매도를 하더라도 사줄 사람이 없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덜어는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일별로 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종목별 그 일별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일자별로 확인하면 대략 일평균 어느 정도 거래 금액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여기는 없지만 외국인 한도 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상장 주식수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가 동일하지만 공기업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일정 수량만 살 수 있게끔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상장된 공기업 중에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8.8% 정도 됩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만일에 공기업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에 위협을 하게 된다면은 이네들이 경영을 하게 되면은 만일에 한국가스 같은 경우 가스 비용을 올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총이 높아도 삼성전기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지분율, 외국인들 지분율이 35%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외국인 지분이 종목별로 다 틀리지만 10% 이하이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만약 10%가 넘는다면
외국인들이 그 매도하고 지분율을 낮춰 빠져나간다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가 안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총이 큰 종목들은 1, 2%만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낮추고 빠져나가더라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큰 시총이 좀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지분이 10% 안팎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시총이 큰 종목들은 1, 2%만 매도하고 낮추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5%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분이 56%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55.43%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인들이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유동 주식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행 주식 대비해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몇 주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발행한 주식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78% 정도의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동 주식 수가. 자, 이 부분은 대주주와 특별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임직원들의 지분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주식수의 프로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 주식수가 적을수록 시세 탄력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세력들 입장에선 적은 돈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작은 그 잡주들 있죠. 잡주들이 이유 없이 연상을 이어가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뭐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급등을 지금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의 그 유동 주식 수가 현재 한 54% 정도, 50%채 전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그 유통 물량을 가지고 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손대기 좋은 종목이냐면 대략 500만 주에서 2,500만 주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유통 주식 수가 5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작아 호가창이나 거래원 정보창에 작전 세력들의 호가 장난이 쉽게 노출되고 물량이 부족해서 올리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2,500만 주 이상, 이게 지금 한 2,400만 주 되네요. 뭐 2,5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는데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에 잘 안 건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확률적인 부분이지만 통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내가 매매할 종목이 유통 물량 주식수가 500만 미치냐 아니면 500에서 2,500만이냐 아니면 2,500만 이상인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주주 현황입니다. 자, 이 주주 현황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대주주의, 쉽게 말하면 이 대주주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이 45%입니다. 자, 대주주의 이 지분이 45%면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대주주는 회사의 이익이, 즉 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과 성장 발전에 힘을 쓰고 반대로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종목은 회사의 경영과 이익보단 대주주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 떠날 수 있고 회사의 알짜배기 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대주주 물량을 투매로 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주주의 리스크가 주가가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종목들 봤을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고 개인 거래 정지 상태인데 한번 보면은 그 대주주의 지분이 과연 몇 프로인가 보면은 지금 나와 있지만은 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의 지분이 7% 안팎이고 상패 직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대주주가 자기 물량을 사전에 매도하는 비도덕적 행동을 보이고 전체 주식의 비율의 80%가 개인들 지분입니다. 근데 이 대주주가 비율이 10%가 채 안 된 상태에서 회사의 어떤 경영 성장성보다는 자기의 어떤 리스크 헤지를 측면에서 사전에 회사의 정보를 통해서 미리 거래 정지되기 전에 매도를 하고 그 나머지 모든 피해가 전체 신라젠의 그 주식수의 80%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젠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 피해대책위원회의 한 분은 약 42억을 몰빵해가지고 현재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방송에 한번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주주의 어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냐면 일단 대주주의 지분이 15% 예를 들어 가지고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나 여타 매매 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경영을 통해 자기 이득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라젠 예를 보셨듯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의 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에서 한 30%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투자를 하더라도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50%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인 50% 이상인 종목, 다시 말하면 30%에서 50% 요 사이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 급등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가 적지 않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완벽한 경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견실한 회사인 경우에는 기업 합병이나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본인의 지분을 장내에 매도하지 않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대주주가 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넘는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이 높아서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다 합치더라도 경영권에 이 대주주의 경영권에 문제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하며 기업 합병 등을 할 확률도 낮고 회사의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단점이 뭐냐면 이 대주주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는 시중에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품기주라고 하는데 품절주, 품기주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반면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작으면은 관심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세력들이 작전을 잘 걸지 않아 주가의 흐름이 다소
답답할 경우가 있고 박스권에 묶여서 상당히 우행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대다수 이런 기업들은 우량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꾸준하게 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급등은 안 하지만은 한번 시세가 나면은 크게 장대 양봉을 뽑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매매 시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기업 내 정보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만약 대주주가 지분을 줄여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가 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회사다. 그러면 뭐 어떤 대규모 계약 체결이나 여타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이전 등의 호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할 때 이 대주주의 어떤 그 지분율은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대주주의 대량 매도, 대량 매수 어떤 지분율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나온 수치로 주식 매매 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 어려워 다음 영상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2탄으로 오늘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수치상의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식에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분이라면 이제부터 앞번의 실패는 잊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초보 주식투자라면 주식시장은 100년 뒤에도 열려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퇴출해 나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들고 뛰어들어 세력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주린이가 되지 마시고 토르주식 TV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배워가며 투자하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